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 FOMC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도 15% 관세,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러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구매하고 또 투자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합의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이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 같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가 확정된 거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닥에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당장 오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올랐는데 미국과 유럽 연합 간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집행위원장이 만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승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이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 진도가 나가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관세는 일본 15%,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또 15% 상호 관세로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쿼터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연합이 미국의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그 다음에 6천억 달러 직접 투자,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에너지 구매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됐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거는 뭐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7,500억 달러 뭐 상징적인 어떤 숫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랑하기 좋은 숫자를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6천억 달러,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내용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투자를 줄 거냐, 그리고 7,5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구매만큼의 또 다른 어떤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조선 이야기 왔다 갔다 하고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의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지 시장에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증시,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쫙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잘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보시면은 빨간색이 코스닥 지수인데 상대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은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주춤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최근 며칠만 놓고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랐던 거는 합의가 돼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이 합의가 됐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한바탕 이제 한 이틀 급등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속속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점이 어필이 되면서 올라갔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합의는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빠지진 않고, 이제 그렇다고 합의된 건 아니니까 올라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여기에 이제 뭐 대주주 지분을 얼마 정도를 대주주를 볼 거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흘러내리고, 이렇게 이제 약간의 어떤 특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관세 협상이 될 텐데, 굳이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자면, 만약 합의가 된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득이 더 많죠. 그러니까 증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지금 당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EU도 15%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점은 장점. 단점은 미국에 어쨌든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자금이 나가는 게 성과가 있다, 이런 보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지금 약속한 거, 미국이 약속한 게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중에는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은 단점. 그 다음에 이제 무산이 될 때,
그러니까 무산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긴 한데 굳이 따져보자면 득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불필요한 자본 지출이 방어가 될 거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실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미국이 그냥 이걸로 끝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어떤 추가적인 무역 보복 같은 걸로 또 이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은 이제 득보다는 실 쪽에 더 이제 무산되었을 때 실 쪽이 더 크게 작동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또 일단은 아마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나라 쪽에서는 협상을 해서 15%로 맞추려고 할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한국에 어느 정도 받아내고 15% 맞춰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만 뭐 괜히 25% 물리게 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가 될 텐데 그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있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수급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외국인들은 합의가 될 거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그렇게 이제 갈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은 6월 이후에 7조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6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한국 증시가 개혁적인 어떤 증시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2022년 이후에 한국은 올라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승률이 절반 또는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싸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은 결국엔 타결이 될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고치에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주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지금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고 한다더라. 이런 어떤 보도들, 뭐 증권거래세 올린다고 한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에 매도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소형주, 코스피 소형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세제 개편안 관련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을 통해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한다. 그다음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 특히 이제 이 뉴스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뭐하러 상법 개정하나 이러려면 이런 식으로 실망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법인세 세율도 높인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수위 조절한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그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지금 35%를 최고세율로 하는 정도로 뭐 발표할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말 사이에 뭐 투자자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소영 의원한테는 뭐 이거 과연 이렇게 그냥 하게 둘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항의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별적인 의견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요일 저녁에 사실 아니다. 이거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아니다라고 나온 점은 이제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고 아마 투자자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이거 주식시장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고 이렇게 되면서 일단 이제 확정된 거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보도자를 이끌어낸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저 변수 없이 업종별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제가 5일 단위로 계속 쪼개서 주식시장 업종 돌아가는 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움직인 종목군들을 보면 증권주, 방산주,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이 뭐냐면 1기, 2기 주도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방원으로 불리우던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이제 금융주 이런 것들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수혜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이거 움직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1기, 2기 주도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불안했을 때 투자자들이 그냥 매수했던 종목군들, 예, 뭐 우리나라에 딱히 모멘텀이 없을 때 방어주 성격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중반 이후에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 조방원 그리고 이제 뭐 금융주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쪽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불안하면 저쪽으로 매수가 간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지난주 5일 중에서 4일 올라간 거. 예, 저게 이제 또 2차 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2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이제 불안할 때 움직인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강했는데, 일단 EU와 또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합의되는 걸로 일단 분위기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만 합의가 안 됐으니까 불안하게 갈 거냐, 오늘 둘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수출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조방원 같은 1기, 2기 이제 주도주로 갈 거냐, 요거 월요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합의는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건은 어쨌든 주고 합의 15% 이뤄내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긴 한데, 그 사이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 뉴스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오후장에서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만 남은 상태 31일 재무장관 회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재무장관 회담이 나왔다라는 건 상당 부분은 일단 합의가 됐고, 큰 거 두세 개 남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오늘장에도 좀 봐야 될 거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35%, 거래세 높이고 대주주 기준 낮추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된 거 사실 아니다,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부인을 했죠. 이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외국인들 지난주에 대규모 매수했거든요. 삼성전자만 집중 매수하다가 지난주에는 매수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뭐 이번 주에도 당장 매수가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근데 문제는 저는 하락 종목 수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양세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말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세 높이고 대주주 기준 낮추는 거 사실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이 어필이 될지,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코스닥이 1000종목 이상 상승하는지, 2차는 1200종목 이상 상승이 나와야 어떤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저는 이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였어요. 이미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회 개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개편이 된다, 자사주 소각 이런 등등을 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더 높아져가지고 입김이 커지는 이런 등등을 견제하는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 모건스탠리, 그리고 블룸버그에 나오진 않았지만 맥쿼리까지 실적 전망, 그러니까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높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증시 부양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넘어가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사주 문제,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은 글로벌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증시가 올라간 그런 배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입법 조치까지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지, 시행되지 않는다라면 이내 역으로 크게 도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조치까지 시행이 되면서 최종 확정이 되는지 여부가 남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 50억, 10억, 다음에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문제 말고 여기 이제 증권거래세 등등의 문제는 외국인들에게는 관심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은 쭉 올라가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못 가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해서 개인 투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주 올라간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거 아니거든요. 일부 은행은 외국인 비율이 75%가 넘어요.
예, 그런 거 뭐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 투자들이 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예를 들어 코스닥 자체가 올라가주는, 코스닥 중소형주까지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장이 돼야 개인들이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